급변하는 현 시대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생성형 AI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I가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 측면인 윤리 문제와 해결 방향까지 심도 있게 다루는 포럼은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AI 전문가라고 꼽히는 석학들이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펼쳐질 미래에 대해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졌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 그들의 반응을 미뤄볼 때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했던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천지일보의 이상면 대표는 물질 문명의 시대가 가고 정신 문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AI라고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물질 문명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정신 문명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가 이를 실현하고 공존해서 살아갈 도구이지만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윤리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연과학의 연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하나의 문명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엄밀히 이 찾아온 문명을 들여다보면은 자연과학을 넘어서 인문학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 찾아온 문명을 접근하지 않으면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어떤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다. 사조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있게 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의식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이 사상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찾아온 이 AI 시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밀레니엄과 새로 우리에게 도래한 밀레니엄의 그 과도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현실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옛 성인들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남겼냐 하면은 물질 문명의 시대가 가고 정신 문명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의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 밀레니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 문명의 시대가 가고 정신 문명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물질 문명의 시대가 우리가 삶의 질을 편리성은 추구했다 할지라도 그 발달된 문명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을 다시 그 문명에 이기는 파괴를 시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이율배반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얻었던 노력에서 만드는 이 문명이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이 현실의 마지막 극적, 거기에 우리는 지금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이 말한 물질 문명의 시대는 가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이런 것을 예측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끝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인가? 우리 사람이 생각해 놓은 이 고안, 생각해 놓은 것은 아무리 많은 문명을,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죄가 다시 그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또 누려야 할 당연한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 문명으로서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 가운데 이러한 시대는 끝내고 새로운 정신 문명. 그럼 이 정신은 뭐냐? 우리 인간의 생각이 곧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찾아온 이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위에 하늘의 정신을 받아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앞에 지금 턱 하고 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지능을 그 로봇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로봇가 대신하는 대행과 또 다르게 말하면 협업해서 함께 살아. 그래서 공존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공존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AI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하고 그 AI 자신이 지능을 넘어서 이제 생성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진 이런 모든 찾아온 현실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기능이 언론에 또 있다라는 책임감으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은 축사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먼저 천지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스마트 AI 포럼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AI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천지일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AI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인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와 윤리 규범 마련의 속도 차로 인해 딥보이스 범죄,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사회적 약속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이 AI 공존 시대, 올바른 AI 윤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지일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국회도 AI 시대를 이끌어갈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천지일보 창간 15주년을 기념하고 올바른 AI 윤리와 세계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는 스마트 인공지능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빠르게 고성능화되어가는 AI의 눈부신 성장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유익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마치 올바른 것처럼 제공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윤리적 문제인식 또한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AI에 위협당하지 않고 사회적 도구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의 영향력과 잠재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훌륭한 전문가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AI 윤리를 비롯하여 미래 AI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유익한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진입니다. 천지일보가 주최하는 스마트 AI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성형 AI 공존 시대에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사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교류와 혁신적인 해결책 발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AI 시대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 도지사 이철우입니다. 스마트 AI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곤 전 정보통신부 차관님과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특히 AI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아주 거세고 빠르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공존시대, 인류가 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AI를 도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생성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지원 서비스 책경북을 개발해서 이제 단순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인류를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의 통찰력 있는 토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조 발제로 AI 윤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 발제에 나선 강성주 교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윤리와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잘못된 정보를 자주 생산하는 환각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AI 기술은 사람 중심으로 공존해 가야 한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아기처럼 관심을 갖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 아까 대표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맞는 윤리 또는 나가서 법률이 필요하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가 환각. 영어로 말하면 hallucination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인데 통계적으로 확률 모델을 쓰다가 보니까 이 생성형 AI는 이 환각 문제를 완전히 조작을 틀린 어떤 말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진짜로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 이거는 사실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 환각, 오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사고도 지금 사실은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숫자에 보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페이크 뉴스부터 해서 5만 가지 많은 사고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원칙들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소론뿐만 아니라 OECD나 UN이나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은 많은 학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됐던 것이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윤리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기준은 인간 존엄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유익해야 된다. 사회 공공선에 기여를 해야 된다. 기술은 좋은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지금 이게 작년, 재작년에 나왔지만 이제 1년, 2년 됐습니다. 생일이. 아직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갓난아기. 그런데 거기다가 걔가 커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여러 가지 법이나 갖다가 덮어 씌워버리면 애기가 클 수가 없겠죠. 이 애기가 잘 먹고 잘 크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해야 우량아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 크게. 하지만 지금부터 너무 과도한 관심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산소를 좀 공급해줘서 AI가 우리 사회, 우리 전체가 기여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 두 번째로 이선종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도전, 그리고 AI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GPT 모델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뒤 엔트로픽사의 클로드3 모델이 인간의 테스트를 인식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인간의 모습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며 인간은 AI의 도움을 받아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PT-1을 기준으로 해서 2는 14배였고요. GPT-3는 1000배, GPT-4는 무려 10만 배로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이 생성 AI 모델이 심층 신경망 안에서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의 횟수가 10의 22제곱이라는 어떤 숫자에 도달하면 느닷없이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을 건가? 엔트로피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클로드3라는 모델이 만들어질 때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동일한 내용 중에 마치 천연 이질적인 데이터 한 줄을 집어넣어놓고 찾으라고 한 거였던 거죠. 그랬더니 클로드3가 답변하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아마도 인간 당신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흥미롭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대상화했다라는 거거든요. 자아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아는 의식화될 여지가 굉장히 높죠. 이 생성 AI의 본질은 지식인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생성 AI는
인간의 정보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 AI 시대의 인간에 대한 모습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래적 인간의 상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인문학 영역에서 인간에 대한 모습을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 인간의 기준으로 관점에서 이 초지능이 도대체 뭔지를 명확히 한 번 더 정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매우 깊은 통찰과 성찰과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윤리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성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술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생성AI는 분명히 인류가 조후한 최초의 대등한 지적 존재다. 지금의 생성AI 시대는 인간과 기계가 누군가 다른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연결되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조발제 후 펼쳐진 토론 세션. 황동현 교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언급한 해외 전문가들의 발언을 예로 들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할 때 크게 두 가지 학설로 나눠지거든요. 부정론자와 긍정론자가 있습니다. 저는 부정론자보다는 긍정론자 쪽에서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핵발전이라든가 세계 2차 세계대전 혹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는 분명히 극복을 해냈고, 인공지능 혹은 생성형 AI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좀 개발의 산업진흥 측면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서 윤리 문제를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이 제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존하는 사회, 미래를 같이 열어간다면 세 가지, 인간 중심의 AI가 돼야겠고, 윤리 기준 마련을 해야 되겠고, 사회적 합의, 그리고 지속적 관심을 통해서 우리와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해 봅니다. 인류학적 관점으로 다가간 박정진 박사는 AI의 등장이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I가 인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잘 제어해야 평화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시대에 같이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데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상생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근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래가 살아왔는데, AI라는 게 등장하고 나니까 거꾸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바로 AI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분기점이니까 경계지점이에요. 과학기술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죠. 근데 물질 만능 시대는 동시에 오히려 정신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 지점을 우리가 잘 넘어가서 인간 스스로 또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잘 제어해야 우리가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나타남으로써 거꾸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쉽게 말하면 신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과 더불어 뭐 좋든 싫든 간에 같이 살아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 대접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제 훌륭한 이제 미래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률적으로 접근한 김진욱 소장은 AI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특히 AI가 사고를 쳤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거론하면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딜수록 기술은 오히려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부의 다른 사람의 뭐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앞으로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AI 도구가 또는 AI 비서가 내 옆에 계속 있다. 심지어는 샤워를 하러 내가 모든 것을 다 탈의한 채 샤워실을 들어갔을 때도 걔가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내 옆에 서 있는 AI 로봇 또는 뭐 AI 반려동물이 샤워하는 영상을 찍어서 나의 가까운 지인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에 올려버렸다. 그런 책임을 한 5년 내지는 10년 내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내 옆에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고를 쳤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AI 로봇을 저한테 판매했던 판매자에게도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건을 샀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듯이 AI 로봇의 뭐 소프트웨어가 되었든 하드웨어가 되어 있든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에게 제공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개발자와 뭐 설계자 또는 제조자의 어떤 책임성이 확인되면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묻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AI의 뭐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라고 미국, 유럽, 우리 등등에서 이제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책임지려면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가 지금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싸우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AI 기업들은 사실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규제 논의가 더디거나 할수록 기술은 발전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인구 감소 문제가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율이 지금 글로벌 넘버1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AI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해서 인간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또는 기피하는 일들도 AI 로봇들이 와서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고 그렇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환경 하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은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하다 느낄 만큼 열띤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AI의 의식 가능성 그리고 통제 방안 이 소주제에 대해서 몇 분이 좀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공지능이 쉽게 말하면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대두됐습니다. 양적으로 확대되면 이제 질적으로 승화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면 어느 날 갑자기 창조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간단히 말하면 빅데이터입니다. 인간이 그동안에 축적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든 어려운 질문을 하든 그 데이터를 다 돌립니다. 워낙 빨리 돌리니까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동안에 뭐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졌을 때 그동안 인간만이 자아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이죠.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정불변의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불교에는 없다고 보죠. 근데 뭐 과학이나 뭐 기독교 이런 쪽에서는 되게 자성이 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뭐 신과 인간의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검토해야 될 단계에 온 거죠. 빅데이터가 양이 자아라는 질로 어느 날 갑자기 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단계의 특이점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용의 측면에서는 좋지만은 이것이 악용이 되거나 또 범법을 했을 때 이걸 인간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문제를 이제 안고 있는 거죠. 앞으로 머리 좀 아플 겁니다. 이 법률을 만들자면. 최근에 뇌과학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이 의식 가능성 아까 얘기한 새로운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AI 미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제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AI들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일부 양도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노동이 AI에 의해서 진행되게 된다면 그는 나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일부를 위임받아서 또 다른 AI와 나 대신 일을 세무서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미래가 그다지 멀지 않은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 주식이 오를 거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살까 말까?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산 주식이 예를 들면은 지금 S전자다. 10만 원 언제 때릴까? 개미들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8만 원인데 올라갈까 말까. 와, 미치겠다. 이게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애가 대학 원서를 쓰는데 어느 이렇게 원서를 어느 학원에 가서 누구한테 컨설팅 받아서 대학을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느냐. 얘 인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사결정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공항을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조 단위 이상 투자되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빼빠지게 세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돈을 쓸까 말까. 뭐 이렇게 다양한 의사결정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사람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청객 질문 시간에도 오늘 내용이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을 방증하듯 기발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김진욱 소장님은 곧 없어져야 될 이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인데 과연 그걸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승소율 100%에 육박하는 AI 변호사를 저보고 고용하라 그러면 전 고용할 것 같습니다. AI 로봇이 법률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로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기술혁명이 1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세계적인 유수의 로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고용주가 된다면 이보다 든든한 인플로이가 없죠. 그런데 모든 변호사님들이 저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황동현 교수님도 말씀을 보태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적응하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다. 제가 책에 썼는데 그것을 좀 믿습니다. 변호사님이 AI 변호사 쓰겠다. 근데 그 AI 변호사가 갑자기 배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시쳇말로 뭐 사기도 치고 등에 칼도 꽂고 이런 배신하는 감정까지도 AI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거를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누가 답변하실래요? 제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철저하게 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패턴을 벗어나면 계약 위반이다.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뭐 신체적인 위해 또는 뭐 범죄를 저지르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희소할 걸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주입을 해서 저 역시 또 리스크를 피하는 현명한 고용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 AI한테 뭔가 형벌을 줘야 된다면 우리가 AI의 공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AI한테 형벌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을 거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공포와는 다를 거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참석자들은 일관되게 매우 유익한 포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생성형 AI가 아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너무 많은 관심을 줘도 안 되고 산소를 좀 주면서 부딪혀서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공감도 많이 갖고 어떻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AI가 발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의 설 자리가 없어지진 않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차라리 사람들이 빨리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게 앞으로 닥칠 이런 걸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AI가 이미 이제 산업 사회가 있고 또 스마트폰 시대가 있어 그래서 AI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뭐 특이한 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누가 만들어졌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인간의 그 마음, 사랑, 인간의 그 독창성, 창조성 이런 것들이 더 공존한 거고 근데 AI가 우리 인간의 창조성, 한계성을, 리더십을 더욱더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만들어진다. 전 이것에 되게 공감합니다. 저는 챗GPT를 사용할 때 그냥 거대한 도서관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AI가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리의식을 가진 AI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AI 알고리즘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윤리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검증이 좀 어려운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진짜
AI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저희가 사용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그 윤리적인 부분들이 과연 어느 선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도 보면은 배신도 할 수 있고 또 쭉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AI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예방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한 30년 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터미네이터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거죠. 단순히 편의성만 추구하지 말고 오늘의 주제처럼 윤리적인 책임감까지도 같이 가지고 그런 기술 개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경청하시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요즘 사회적으로 AI라는 이 과제 이런 게 굉장히 이슈화 되고 관심거리인가 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천지일보가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포럼.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세계 시민의 신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